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가 공중화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다시 또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가 공중화법 법안의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위사업청이 개정한 예규 18조의 하청업체로부터 원가 자료를 방위산업청에 모두 제출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이러한 계약 특수 조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매년 하도급 관련해서 원가 조사 시에 이미 방사청에서 그냥 보고를 관행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계약법상 일반 확정 계약을 해놓고 이외 규정에 또 계약 특수 조건을 적용해서 사실 이건 부당이익금 및 가상급 처분을 한다는 뜻이 맞지 않느냐 이럴 정도까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도 7월 17일 국방위 소위에서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공정화법에 대해서 논의가 심해졌고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그 법안을 토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런 논의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청은 이미 6월 2일 날 제 예규 219호를 제정해서 일선 업체로부터 이미 원가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청장님한테도 국가계약법이 우선이냐 방사청 예규가 우선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장관님 이건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우위죠. 맞죠? 그렇게 네, 방사청 예구가 우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업무를 이렇게 누구도 모르는 뭐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그냥 실무자끼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식사도 안 하시면서 장거리 회의까지 하시고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적용하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규를 국가계약법보다 먼저 강력하게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사고 발생 시에 잘못을 업체에다 떠맡기려고 이런 조치를 만들어 가는 건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의 전 감사과장 한근용이 보훈단체로부터 뇌물수수를 받아서 이 구속돼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도 사실은 서울 서부지방본부청 제11 형사부에서 판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한월용사천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고 2억을 받은 부당이익금 때문에 계속 취지를 이제 감사 결과를 제출을 했는데도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한건이 또 허위로 감사 결과를 제출했다고 징계를 의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이 합조단의 징계 의뢰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되려 이런 사고치고 뇌물을 2억씩이나 받아먹는 사람을 감사과장 실무과장으로 징역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사건을 보훈단체에서 수차례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진정한 서류를 위에다 보관되든가 감사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되려 진정한 서류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이 감사과장 이 구속되어 있는 감사과장한테 한근용이한테 그런 소리를 갖다 줘. 야, 너 이런 거 나왔어. 밖에서 이런 거 돌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조치는커녕 이런 걸 갖다 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끼리끼리 얼마나 이게 잘 돼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보훈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서도 한근용에 대한 과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걸 몇 번째 지금 너무 많은 언론에 노출도 됐고 하니까 정말 장관님과 방사청장께서는 비리척결에 정말 앞장서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들으셨죠? 예,
저희도 비리 척결에는 아주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리가 다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관님, 여군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정확히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근데 5년간 성폭력 총 99건 매년 추가로 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성폭력도 증가하고 성희롱도 47건이 매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급별로 이게 살펴보니까 하사, 중사가 70건이고 성희롱이, 소위, 중위가 14건이고 대위가 10건이에요. 그래서 90%가 되는데 이게 누가 이랬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다 상급자예요. 전부 다 상급자. 90%가. 그 다음에 성폭행도 하사, 중사가 50건이고 소위, 중위가 10건이고 대위가 11건이고 상급자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상급자가 한 것 중에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보니까 연관장교 이상 중견 간부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성교육을 절대 안 받는 분들이에요. 성교육 누가 받느냐? 부사관 이상 초급 간부들만 받아요. 장병하고. 안 받고요. 두 번째는, 첫째는 성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복무를 연장하는 시기라든가 지임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거의 90%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서로가 어떤 좋아서 성폭행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약자들이야. 밑에 부하가 장기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지임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 성폭력과 성폭행이 70%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약자를 잡아서 성폭행과 성폭력을 하는데 이런 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123건 중에 163건 중에 123건 78%가 그냥 경징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징계도 하나도 없고 경징계로 다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이것을 떠들고 얘기를 해도 이건 도대체가 봐주는 꼴인지 뭔 꼴인지 약자를 진급시켜달라고 가서 좀 신청해야 되고 장기 신청해달라고 좀 부탁을 할 때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데다가 거기다가 교육도 안 받는 연관장교 의회 간부들이 그러는 데다가 거기다가 아무리 사건을 저질러도 군에서는 장관님이나 다들 보면은 이렇게 중징계를 안 하니 매일 번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사건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해서 이걸 줄이실 거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장관님이 딸하고 아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내 딸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군내에서 그런 우리 여성들, 여군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군들을 존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참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군들, 연관장교들 이렇게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고를 내는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신상필벌을 엄히함으로써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상필벌을 엄히하신다 그랬으니 기대를 해보고요. 예. 아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급을 해야 된다든가 장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급사에서는 부하를 건드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걸 빌미로 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니까 이건 인간 이하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신상필벌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부터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중징계 나열을 안 했지만 지금 그 조사 과정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확실히 지금 예.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네. 전부 그 직접적인 것이 있으면 다 신고하도록 하고 그것이 네.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개인의 신상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까지 한다면 더 많이 이런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 과정에 확실히 중징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번에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덕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